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건강검진 하면 뭐 고혈압 검사하고 뭐 중성지방 검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항상 검사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HDL은 좋다라고 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LDL,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우는 LDL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제 우려를 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침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LDL에 대해서 최근에 좀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죠. 이거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좀 무조건 높으면 뭐 약 처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우려를 표하는 뭐 그런 전문가 있긴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중론은 LDL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안 좋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지침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과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육식 섭취를 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약을 처방받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서 뭐 쉽게 안 떨어지는 분한테는 이제 이 약을 뭐 평생 친구로 삼고 뭐 복용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과하게 높이는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논할 때, 그동안에 사실 이거는 논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셔도 이거를 언급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과불화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불화물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류만, 등록된 것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개가 아니라 4,000종입니다. 예,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프라이팬 가공 보조제로도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의류도 있죠. 방수 의류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예, 굉장히 이게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산업 제품군에 쓰이고 있고요. 그게 쓰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그걸 만들다 보면 당연히 폐수가 나오겠죠. 그럼 폐수를 통해서도 우리 자연 환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전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예전 논문이지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8월에 공개된 논문인데요. 여기에 되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과불화합물, 일명 PFAS라고 하거든요. 예, PFAS가 실제 이런 혼합물이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나쁘다고 하는 LDL 그 수치와 확실히 양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로 우리의 몸에 LDL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혀서 세계적으로 정말 충격을 줬던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최근 논문인데요. 이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 나온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관계 있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또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간략히만 핵심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방법은 뭐냐면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12세부터 17세 청소년 한 800명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청소년들의 그 피 속에 이런 과불화물 농도, 또 과불화물 종류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종합적으로 있는 과불화물들과의 어떤 그런 종합적으로 있는 것들의 어떤 농도와, 그 다음에 어떤 혈중의 어떤 지질 수치, 예를 들어서 LDL과 HDL, 어떤 무슨 상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그런 연구였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청소년 전체로 놓고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PFDA라는 것이 있고요. 과불화물 중에서. 그 다음에 PFNA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어떤 LDL 수치 상승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네, 정말 낯선 또 과불화물인데 이것이 실제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또 충격적인 거는 실제 우리 청소년들 몸이 저런 과불화물로 오염이 돼 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 한국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PFDA라고 하는 이게 이 과불화물이 실제 또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남자 청소년에 대해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현상을 말하거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실제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밝혀냅니다. 충격적이죠? 특이하게도 여자 청소년과는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자 청소년한테 확실히 이 과부하물이 특히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확실히 어떤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 이 과부하물 종류가 아까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있을 때, 이 혼합물 상태로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와의 그 상승과 더 강한 연관성이 나타나더라. 여자 청소년보다 더 강한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아까 그 성인들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보였던 논문은 그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확실히 상관관계 있었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 상관관계가 있으면 청소년한테도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냅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한테 특정 과부하물이 더 상관관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혼합 노출도 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데 그래도 뭐 젊었을 때야 뭐든 먹으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하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분해가 된다든지 쉽게 빠져나간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부하물 우리 몸에 들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데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부하물 중에서 특정 어떤 거는요. PFOS라고 하는 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10mg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5mg으로 줄어드는데 여러분들 5년이 넘는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5mg 있는데 그게 다시 2.5로 줄어드는데 또 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몸에 계속 누적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계속 노출되면서 몸에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쏟고 규제 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4,000종이 넘는 과부하물 중에서 오로지 이 두 가지만 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민이 노출된 수준은 현재 우리 인체 노출 안전 기준 따졌을 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선 연구 결과 보셨다시피 앞서 나온 거 보면 PFOA랑 PFOS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외의 것들이 지금 영향이 더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지금 또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 두 가지만 놓고 안전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 섣부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인데 장담하건대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더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양한 또 독성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정부도 이제 좀 더 엄격한 기준,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더 다양한 과부하물에 대해서 어떤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런 정부 지침 생길 때까지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또 명확히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물의 뭐 불필요한 노출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부하물의 별명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원한 화학물질입니다. 별명이 영원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만큼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자연계에 배출되든 우리 몸에 들어오든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 안 돼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노출되는 경로 1위는 식품입니다. 뭐 제 영상도 과거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식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오염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식품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게 안타깝게도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농산물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높고 축산물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검출률로 따져도요. 과부하물 중에서 PF 뭐 일부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수산물 조사해보면 10개 중에 8개가 검출이 됩니다. 뭐 10개 중에 8개, 9개가 그냥 하나만 놓고 검사해도 나와요. 그러면 아까 종류 4,000종이라고 했죠. 등록된 것만. 그거 다 놓고 보면 그냥 뭐 수산물에선 100% 다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산물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바다가 오염돼서 나오는 그냥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나오는 거지 어떤 이 어업 종사자분이라든지 수산물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활하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폐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가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 버리는 게 불법도 아닙니다. 희석해서 버리면 전혀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다 들어가면 계속 누적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물이 증발해도 물만 H2만 증발하지 저 과불암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닷물 속에 저런 과불암물 농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수산물 아예 끊으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수산물 먹습니다, 여러분들. 뭐 절대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 보면서 좀 이제 섭취량 좀 줄이거나, 그리고 좀 가끔씩 먹는 이제 별미로 먹는 거 있습니다, 저도. 또 만약에 여러분 드신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산물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면 그 수산물 속에 있는 내용물, 특정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과불암물도 같이 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100% 빠져나오는 건 아닌데 일부 빼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적게 먹는 게 좋잖아요. 우리 몸이 들어오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팔팔 끓여서 저렇게 드시면서 가급적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가급적 내용물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시기 좋고, 수산물은 가급적이면 좀 이게 섭취량은 좀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과 어떤 과불암물이 상관계 있다는 게 이제 명확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운동이라든지 뭐 너무 탄수화물을 과한 섭취라든지 뭐 육식의 과한 섭취, 그동안 이런 것들만 주로 문제 삼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원 가면 이런 검사를 안 하지만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당연히 검사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피 검사할 때 따로 별도의 검사를 하는 거죠. 과불암물 검사. 얼마나 이 환자가 오염이 많이 돼 있는지, 과불암물이.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이것들 고려해서 이제 우리 치료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채널이 어떠한 간접 광고, 어떠한 광고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독함으로써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